안녕하세요. 필리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필주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태풍 졸리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제 태풍 졸리나가 사말 동쪽에서부터 접근해 왔고요. 지금 현재 태풍 졸리나는 마스바테에 상륙했다고 필리핀 기상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태풍은 어제는 시그널 1만 있었는데 오늘은 시그널 1, 2, 3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이 시그널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하면은 태풍경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그널은 1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1이 제일 약한 거고요. 5가 가장 강한 겁니다. 지금 현재 발효되어 있는 시그널은 1, 2, 3입니다. 지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그널 3 지역은 케손의 최남단 지역, 알바이 서부 지역, 소르소곤 서부 지역, 사마르 북서부 지역입니다. 다음은 시그널 2 지역입니다. 시그널 2 지역은 케손의 중부빈 남부 지역, 반타카스 남부 지역, 그 다음 레이떼 일부 지역입니다. 다음은 시그널 1 지역입니다. 이제 시그널 1 지역은 중부루손 쪽이고요. 메트로 마닐라, 오로라 남부, 잠발레스 남부, 바탄, 딸락, 팡팡과 누에바에시아 등입니다. 바다도 파도가 거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폭우 경보 및 바다에 대한 해상에 관련된 지금 경보도 내려와 있습니다. 시그널 2, 3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금 거친 파도가 예상되오니 운행하는 선박은 조심해 달라고 기상청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졸리나는 현재 시속 약 15km 속도로 서북서 방향, 그러니까 중부루손, 마닐라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도 지도를 보면 조금 이 방향이 바뀐 거 보니 어찌 될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중심부 최대 속도가 한 120km라고 하니 어제보다도 점점점 세력은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륙에 상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나 바람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현재 긴급 뉴스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분이신데 두테르테 전 경제보좌관이셨더라고요. 마이클 양이라는 분이신데 아마 이분에 대해서 상원의원에서의 청문회 때문에 참석 요청을 2번이나 보냈는데 이걸 무시하셨나 봅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현재 상원의원에서는 이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상원의원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지금 이분이 대만 회사인 파말리라는 회사하고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말리라는 대만 회사가 지금 필리핀하고 약 2천억 규모의 팬데믹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2019년에 법인 설립을 하였는데 자본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2천억 규모의 필리핀하고의 공급 계약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다가 이 대만 회사인 파말리의 지금 현재 회장이 또 대만에서도 경제범죄로 수배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많은 의혹들이 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적십자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적십자 현재 회장이 상원의원인 고든 상원의원입니다. 요 며칠에도 계속 뉴스에도 대통령과의 약간 설전이 좀 있었는데요. 아마 좀 대략 내용을 보면은 그 팬데믹 때문에 사용하는 의료 장비들, 뭐 개인 마스크라든지 뭐 페이스실드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계약을 했을 당시가 코로나 초기였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가격이 비싸기도 했을 거고 급하게 계약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의 좀 문제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상원의원위원회가 블루리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곳 블루리본 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좀 참석을 해라,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전에 뭐 상원 의원들, 대통령궁, 그 다음에 적십자가 각자 입장을 지금 대변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내년에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 현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라는 분일 겁니다. 사라 두테르테시죠. 이 사라라는 분은 현재 다바오 시장도 겸하고 계시고요. 사라가 대통령 선거에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아마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 다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통령으로 누가 나올 거냐, 이게 지금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미국처럼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후보로 나올 사람이 부통령을 지명을 하고 그 부통령 지명을 받은 분이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이제 부통령 후보로 나오는 형태인데요. 처음에 가장 많이 알려졌던 부분은 전 마르코스 대통령 아들인 현재의 상원 의원인 봉봉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계시죠. 이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분도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뭐 계속 말이 뭐 언론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 실제로 속마음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다시 또 한 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가차리아라는 분이신데 이제 이분도 상원 의원이십니다. 사라가 어느 분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할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밖에 요즘에 또다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두테르테 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나오느냐,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죠. 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통령을 하고 나서는 다시 또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현 부통령인 로브레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시고요. 이제 이분은 현 대통령인 두테르테하고의 반대 진영에 계셨던 분이신데 재임 기간에도 대통령하고의 좀 많이 껄끄러운 부분들이 계셨죠. 이분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거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요. 현 여당인 두테르테가 몸담고 있는 현 여당이 조금 거의 두 갈래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파키아오라는 우리 뭐 권투 선수로도 필리핀 정치인으로도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분이 대통령하고 굉장히 절친이셨던 관계였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갈라서시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분도 부통령, 대통령 후보로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날짜에 나와 있는 신문을 내용을 보면 마키아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부통령으로는 나오지 않겠다. 이 얘기는 아마 대통령으로 나오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